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통합과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올해. 뭐 온라인 계약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과제를 제출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 그 EBS 클래스 그래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뭐 땡겨 듣던지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땡겨 듣던지 아니면 요즘 막 SNS에 EBS 클래스 온라인으로 있는 수업 듣는 거뭐 이렇게 1초 만에 뭐 완강 때리는 법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좀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기가 어렵고 어쨌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낸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 학생들이 좀 성실함이 있구나 그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만 빼면.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약하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거나 오늘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스펙트럼을 선생님 이제 좀 이렇게 인트로에 여러분들한테 뭐 좀 할 말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뭘까? 보통 얘기하기 좋은 게 어원이에요. 인트로 같은 거. 라틴어래요. 라틴어를 지금 쓰는 데가 거의 없는데 라틴어의 스페시스? 뭐 거기에서 온 거를 본다라는 거기서 온 명사형 스펙트럼이래요.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죠? 실제로 수업에서 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한 15분? 15분 정도 선생님은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좀 영상을 짧게 만들다 보니까 좀 여기를 좀 대충 하고 넘어가죠. 먼저 우주론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하면서 뭐 이론을 내고 관찰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뭐 그런 과정이었고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주가 정적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죠. 정적 우주론이 있었고 이거 보입니까? 정적 우주론인데 팽창 우주론이 얘기를 했었죠. 누가 이겼어요? 팽창 우주론이 이겼죠. 이겼다는 게 있는데 누가 뭘 봤다는 거죠. 누가 뭘 봤어요. 그죠? 허블이 뭘 봤잖아요. 우주가 멀어지고 있어. 은하가 멀어지고 있어. 라는 걸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봤다고.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져요. 과학적인 사실. 교과서에 실리죠. 그죠? 그 다음에도 이제 우주가 커진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럼 우주가 커지는데 이제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질량이 생겨나냐 안 생겨나냐. 그러니까 우주가 점점 무거워지냐 아니면 우주의 그 무게는 질량은 일정한가.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을 하게 되죠. 정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건데 그래서 우주의 전체 밀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질량이 어디가 일정한 거예요? 빅뱅 우주론은 일정한 거고, 그죠? 컨스턴트 일정한 거. Sorry. 선생님 원래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요즘 좀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질량은 일정하다. 여긴 질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 누가 뭘 봐요? 마찬가지로 관찰이 있어야 어떤 게 사실이 될 거 아니에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펜지어스랑 윌슨이 보죠. 그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아요 라고 되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뭐 보드마카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가장 쪼개면 뭐가 될까? 당연히 그건 어떤 그 쪼개진 게 있다면 그건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겠지 라는 게 이제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제 원자의 구성은 뭘로 돼 있어요? 원자는 뭐랑 뭘로 돼 있죠? 원자 핵이랑 전자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원자는 여기 가운데 뭐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바깥에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운데 큰 이 덩어리가 뭐예요? 원자 핵이고 바깥에 돌고 있는 애가 전자죠.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되죠. 원자의 종류가 많아요. 그죠? 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뭐 염소 원자, 뭐 헬륨 원자 등등. 그죠? 그래서 각각 여기 앞에다가 수소 붙이면
여기 수소 원자에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요? 헬륨이면 헬륨 원자는 당연히 헬륨 원자핵이랑 전자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런 얘기들. 그래서 원자핵도 쪼개면 뭐랑 뭘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다. 기억나요? 이거 기호? 썼던 거? 전자는 기호를 뭐로 써요? 2라고 쓰잖아요. 2. 왜 이렇게 E, P,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로 바꿨을 때 앞 글자라고. 그죠? 그 얘기. 이거 왜 P예요? 이거 읽어볼 사람. 포지트론이었죠, 포지트론. 선생님이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 쓸데있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이수민 선생님께서 쿼크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각각 쿼크 3개로 되어 있는데, 그죠? 3개로 되어 있는데 업쿼크, 다운쿼크가 양성자였고, 그죠? 다운, 업이 요거였고, 그 정도. 그래서 당연히 이 입자들도 괜히 지었네. 입자들도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어떤 순서대로 생겨났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우주가 태어난 지 3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8만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특징적인 순간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사실 엄청난 수학적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제가 그거였죠. 그 19쪽에 뭐 먼저 생겼냐, 19쪽에 있는 확인해보기인가? 확인하기, 스스로 확인하기. 당연히 가장 작은 쿼크, 그 다음 양성자, 그 다음 원자핵, 그 다음 원자죠, 원자. 요 순서죠. 그죠? 요 순서대로 쓰셨으면 맞고, 그 아래 2번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각각 어떻게 변해요? 온도는 이제 영어로 했을 때 T로 시작해서 T로 써요. 온도예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온도는 점점 내려간다고. 밀도는요, 점점 내려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쓰래요. 이유는 우주의 부피가 점점 커지고, 여러분들 이제 말을 좀 이쁘게 써주세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 부피가 커지고 질량도 커지면 온도는 낮아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종이 쳐버려. 근데 중요한 건 부피가 커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더 질량이 일정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질량은 이제 m이라고 써요. 보통 기호를 이제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질량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나타내요. 에너지. 어떤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크구나. 굉장히 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우주 전체를 이렇게 무게를 쟀을 때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우주의 크기가 만약에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뭐 요만큼 이런 식으로 우주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이나? 근데 선생님이 한 지점을 보겠다고 한 지점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뚜루뚜루 거기만 보고 있어. 한 지점을. 그러면 만약 우주 전체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죠? 100이라면 선생님이 보고 있는 이 한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는 게 맞다고. 맞아요? 어쨌건 이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 우주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한 지점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곧 뭐랑 연결돼요?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랑 연결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지난 해보기까지 하고 오늘 배울 걸 얼른 합시다. 궁금한 거는 그 질문하는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뭐 카톡을 하셔도 되고. 오늘 배울 건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스펙트럼.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빛 영어로는 light입니다. light. 네. 그래서 20쪽을 펴세요. 교과서 20쪽. 20쪽을 펴셔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그 빈칸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써봐요. 요 두 개 써보세요. 지금 빛은 저마다의 파장과 진동수를 갖고 있다. 모든 빛은 자신의 파장과 진동수를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못 쓴 사람은 멈춰놓고 써요. 설명할게요.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 뭐 2반이면 2반, 3반, 3 7반 할게요. 7반에 예로 들면 1학년 7반 애들을 그죠? 1학년 7반 이렇게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뭐 아무튼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차례대로 줄을 세울 수 있죠.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줄을 세울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 각각 키랑 몸무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을 두 가지 정도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키도 있고 질량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키 순서대로 쓰세요. 1학년 7반 키 순서대로 여기 선생님 앞에서부터 저쪽까지 쓰세요.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줄을 세울 수 있다고. 어떤 물리량을 기준으로. 어떤 속성,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어디까지 했죠? 줄을 세울 수 있다고. 어떤 물리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키 작은 애부터 혹은 키 큰 애부터 쭈르륵 쓰세요.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빛은요 각각 자기만의 파장과 진동수를 가져요. 아까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진동수를 가진다. 그래서 얘네 둘은 물리량이에요. 물리량. 파장이라는 거랑 진동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7반 학생들이 알아요. 키랑 몸무게로 하면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근데 파장이랑 진동수는 거의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파장이랑 진동수가 여러분들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빛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속성이다 이거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만의라는. 빛은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색깔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파남보. 네. 이게 뭔 소리냐면 빨간색은 빨간색의 파장과 빨간색의 진동수를 가진다 이거예요. 초록색은 초록색의 파장과 초록색의 진동수를 가져요. 값이 물론 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 13번, 1학년 7반 13번 누군지 모르겠지만 13번의 키랑 몸무게가 그죠? 14번이랑 다르다고. 고유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걔만 가지고 있는. 그건 알겠죠? 그리고 잠깐 딱 끊고 여러분들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손 들어볼까요? 원래 수업시간에 이렇게 손 드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누가 더 빠르죠? 손 들어보세요. 빨간색이 빠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혼자 하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똑같아요. 둘의 속도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 군데 더 적어놔요. 빛의 속도는 뭐랑 뭘 곱한 값이냐면 그 빛의 파장이랑 진동수를 곱한 값이죠. 그리고 기호로는 C라고 써요. C.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같다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빨간색의 파장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의 속도는 빨간색의 파장이랑 빨간색의 진동수를 곱하면 된다고. 파란색의 속도는요. 파란색의 속도는 파란색의 파장이랑 진동수를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장이 더 크고 파장이 더 작고 뭐 이런 거는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애들 이 빨주노초 파남보 빛 얘네들을 줄을 세울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속도 제일 빠른 애부터 줄 서라 그러면 다들 똑같은 데 서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리고 20쪽에다가 좀 적어봐요. 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파장, 진동수, 에너지. 이렇게. 그래서 잘 보이나? 걱정이구만. 그래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만 두 개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보라색 합시다.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양 끝에 있는 얘네들.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는 이거부터 합시다. 파장은요 그리스 기호예요. 이렇게 써요. 한자로 들립자처럼 쓰는데 이게 뭐라고 읽냐면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라고 읽고 진동수는 영어로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그냥 F라고 읽어요. F라고 쓰고 에너지 영어로 이제 ENER 알죠? 그래서 E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기호로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보라색이랑 비교했을 때 파장이 커요. 파장이 커. 보라색은 작아요.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랑 뭐랑 곱하면 항상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파장이랑 진동수랑 곱하면 다 C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빨간색은 파장이 크죠. 그럼 뭐가 작겠어요? 진동수가 작아요. 보라색은 파장이 작으니까 뭐가 크겠어요? 진동수가 커요. 이 중에서 에너지랑 비례하는 게 있어요. 비례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게 크면 다른 것도 커진다. 어떤 게 뭐 크면 뭐 작아진다는 이제 반비례가 되겠고 관련이 있는 게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건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래서 뭐 옆에다가 이제 하나 써놓으면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한다. 뭐 요것도 써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아요. 진동수 따라가는 거라고. 보라색은요 에너지가 커요. 커. 요 표를 20쪽에다가 써놔요. 왼쪽에다가. 아시겠죠? 몇 분이죠? 오늘 좀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빛에 대한 요 정도 이해는 조금 이런 건 조금 알고 계셔야 선생님이 이제 계속 같이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고 뭐 그렇다니까. 아시겠죠? 다 쓰셨으면 지우시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쓴 게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 한번 쓴 거예요. 빛은 저마다의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그죠? 모든 빛은 자신의 파장과 진동수를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같은 값 이거 뭐예요? 빛의 속력이죠. 빛의 속력. 1초에 30만 킬로미터. 되게 빠르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스펙트럼 얘기하려고 사실 한 거예요. 스펙트럼은 이것도 요것만 써요. 요거 맨 위에 것만. 맨 위에 것만 거기 어디지? 프리즘 여기 그거 써요. 선생님 아까 전에 거기다 한 줄 써요. 이거 써요. 이거 쓰세요. 여러 가지 색의 빛을 파장에 따라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었어. 잘 상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와서 딱 좀 이제 줄 서라. 파장이 가장 작은 것부터 줄 서. 아니면 뭐 큰 거부터 줄 서. 이렇게 하면 이제 쪼르륵 쓰잖아요.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빛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쪼르륵 줄 세운 거예요. 별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얘기할 거고. 교과서로 오세요. 교과서로 오셔가지고 원래 이제 같이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읽어줄게요. 그래서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와 같은 여러 가지 세계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이런 스펙트럼은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눠져 나타난 거다. 밑줄처럼. 뭐에 따라? 파장에 따라 나눠진 거다. 네. 그리고 100여 경우에서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에 여긴 잠깐 읽지 말고 이제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됐고. 이렇게 두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뭔 소리 할 거냐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빈칸이 좀 있으면 좋겠네. 잠깐만요. 원래는 이제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Sorry. 선생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 태양 있죠? 태양. 영어로는 잘 보이나 태양? 너무 작게 그렸나? Sun이죠, Sun. Sun.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요. 뜨거운 빛이 와요. 뜨거운 빛이 오는데 그 빛을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죠. 프리즘. 이렇게 그리면 프리즘. 분광기라는 표현도 써요. 분광기는 무슨 뜻이게요? 한자로 이제 빛을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있는 모든 색깔이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 그래서 이 분광기에다 해주면 빛이 나눠져요. 쭈루룩 나눠져. 좀 더 잘. 이렇게 쭈루룩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예쁘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줄을 서요. 줄을 서. 그게 왜냐면 이제 빛이 이제 태양빛이 직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큰 건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건 많이 파장이 작은 건 많이 꺾이고요. 파장이 헷갈려. 네. 진동수가 많이 꺾이면 진동수가 크면 많이 꺾이니까 보라색이 많이 꺾여요. 보라색이 많이 꺾여. 아무튼 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선생님 다시 얘기해 줄게요. 조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나눠져요.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태양이나 아니면 백열전구를 해도 돼요. 형광등은 안 되고 대신에 여기 뭐 백열전구가 있다고 칠까요?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도 분광기로 나누면 이렇게 빡 쭈루룩 줄을 쓰면 빛이 나오는데 얘가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하나 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태양 있고 빛이 와요. 와. 이거 나눠요. 분광기로. 나누기 전에 얘가 어떤 원소를 만났다고 합시다. 원소. 뭐 수소가 될 수도 있고 산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더 해줄 거예요. 이해는 일단 이렇게 하는데 원소들이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있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먹어요. 아시겠어요? 먹는다고. 흡수한다고. 흡수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다시 뱉어요. 다시 뱉는다기보다 그냥 지나쳐 가요. 그래서 내가 원소야. 원소고 저기서 이제 와요. 태양빛이 오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사실 다 같이 오면 나를 지나쳐 가는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딱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지나가겠죠. 그럼 나머지 그냥 지나가는 걸 분광기로 이렇게 나눠봐요. 분광기로 마찬가지로 또 나눴어요. 이렇게 쭈르륵 나눠봤더니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얘가 먹은 거 있죠? 먹은 것만 까만 줄로 나와요. 이렇게 먹은 것만 실제로 사실 뭐 선생님 먹었다고 자꾸 표현하는데 흡수했다는 거예요. 흡수. 저 원소가. 그래서 이거 몇 개 아니 색깔에다가 까만 줄 몇 개 있는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흡수 스펙트럼. 아시겠죠? 요거 한 가지 더. 이제 뭐 남았어요? 방출 스펙트럼 남았죠? 방출 스펙트럼은 똑같이 해를 그리고 아까 전에 얘 있죠? 얘가 빛을 흡수했잖아요. 빛을 흡수했어요. 그냥 원소는 원소인데
빛을 흡수하네. 빛을 흡수하네.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이 태양도 필요 없고, 빛을 흡수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얘랑 누가 더 에너지가 클 것 같아요? 얘는 빛을 흡수하기 전이고 얘는 빛을 흡수를 한 다음이에요. 당연히 얘가 에너지가 커요. 얘가 에너지가 작은 상태고.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 온도랑 관련이 있다. 온도 누가 높아요? 얘가 온도가 높은 거라. 얘가 온도가 낮은 상태. 그래서 이 원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먹기도 하지만 뱉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소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 근데 이제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태양빛이 쐬를 빨주노초 파는볼을 쐬어주면 이 원소가 자기가 좋아하던 색깔을 뱉어요. 다시 이거 지우세요. 이거 지우고 아무튼 이 원소가 흡수했던 이 빛을 흡수한 원소는 가만히 냅두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마찬가지로 내보내는 빛을 나눠요. 이렇게 빛을 나누면 어떻게 나오냐면 까만 바탕에 아까 자기가 먹었던 색깔만 색깔로 나와요. 몇 줄 이렇게 자기가 아까 먹었던 거. 요 자리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항상 느끼는 건데 찍으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약간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거 느껴요. 선생님 말하면서도. 하지만 여기 이수민 선생님이 계시죠.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얘가 방출하는 거.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세 가지 종류죠. 연속 스펙트럼 다 있는 거. 흡수 스펙트럼. 원소가 먹고 남은 거. 그리고 방출은 아까 원소가 먹었던 거 뱉은 거. 그죠? 이거는 색깔 바탕에 검은 줄이고 이건 검은 바탕에 색깔 줄이고. 그게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스펙트럼 세 가지 종류. 같이 좀 읽어볼게요. 교과서로 오세요. 얼른. 아이고 근데 영상이 어떻게 30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해야지. 그래서 아까 거기서부터 안 읽은 데서부터 읽어볼게요. 백열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세계띠가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 밑줄 쳐. 백열전구 밑줄 치고. 또 고온의 특정 원소가 방출하는 빛을 관찰하면 고온의 특정 원소 밑줄 치시고. 선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이랑 같은 거예요. 거기 옆에다가 써는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원소는 온도가 높을 때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고 지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고. 온도가 낮을 때는 동일한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요 얘기 아까 같이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따라서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 예시에서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 이때 그 별을 이제 태양으로 잡은 거죠, 태양. 흡수 스펙트럼도 이렇게 빨간 밑줄 쳐놓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시겠죠? 다 했어요, 오늘 다 했어. 얼른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랑 빛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빛은 저마다 뭘 가진다고요? 물리량? 얘 F 뭐예요? 진동수고 파장이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빛은 뭐가 큰 빛이에요? 진동수가 큰 애요? 파장이 큰 애요? 진동수가 큰 애가 에너지가 크다고. 그죠?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은데. 빨간색이랑 보라색이랑. 그죠? 누가 더 에너지가 커요? 보라색이 커요. 보라색이. 아무튼 그 얘기. 그리고 스펙트럼은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스펙트럼 다른 게 아니고 줄 세운 거였고 파장들. 선생님이 지금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요. 또 정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차시 5차시에 봐요.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